했는데 지난달에는 제가 땜빵으로 제가 했는데 이번 달에 또 하려니까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좋습니다. 제가 유치원을 오래 했잖아요. 유치원 할 때 너무 이제 많이 배우면서 많이 적용하는 거라 인간 발달과 노년 생활이라고 제목을 정해봤는데 우리가 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제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나의 어렸던 시절도 한번 그랬었구나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우리 손주들 자라는 거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저렇구나, 저렇게 결혼을 하고 저렇게 어른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면서 이제 이론 가운데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 이제 나온 게 있으면은 좀 더 제가 많이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저는 웰다인 헬퍼 강사 금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이세가 목사님 강의는 어떠세요? 강의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어요? 어린아기와 강아지는 돈을 못 벌어도 이쁘잖아요. 근데 우리가 늙으면은 돈도 못 벌고 이쁘지도 못해서 그래서 그냥 안락사라하고 그래서 그냥 나는 쓸데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없으면요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요양보호사도 필요 없을 거고 도우미도 필요 없을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역할이 엄청 큽니다. 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뭐 복지라는 개념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없어져 버릴걸요. 우리가 옛날에 많은 돈을 벌었었고 또 다른 분들로 하여금 돈을 벌게 만들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이 참 좋을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물을 또 연약한 자를 이 땅에 있게 하는 목적이 너희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잘 보시면은 복을 받고, 그죠? 그 삶이 얼마나 윤택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의 존재는 나이 든다고 해서 쓸데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돈이라는 것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벌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해 준다는 것도 엄청 좋잖아요. 우리가 아무튼 그런 생각도 좀 했고요. 아무튼 강의가 너무 좋으셨는데 저는 아직도 뭐라 그럴까 그렇게 그러니까 어린애들하고만 하도 많이 놀아가지고 여기 강의가 많이 서툴기는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거 보이세요? 우리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은 모세는 어땠어요? 기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시력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죠. 죽는 그 순간까지. 갈렙도 80이 되었어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여전한 그 체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아무리 너희들이 나이 많다고 비호감이라고 아까 플랜 75처럼 그따위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의 시력을 지금보다 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뭐가 보이세요? 상.
예? 3, 3이 보이세요? 육자 같기도 하고. 팔자가 있다. 그 정확한 게 뭐예요? 3, 3, 예? 3. 큰일 났네. 아니야. 8. 또 8가 8입니다요, 8. 8. 아, 아, 시력 안경 좀 도수 높이세요. 자, 이거는. 이게 3이면. 자, 이거 뭐 같아요? 여기에서 없는 게 있어요. 원, 사각형, 별, 삼각형 중에 없는 게 있어. 보이시나요? 뭐가 없어요? 동그라미 있나요? 삼각형이 없는데 동그라미 보이세요? 예, 보여요. 네모, 삼각형이 안 보여. 별. 그럼 뭐가 없어요? 삼각형. 아, 삼각형은 없지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눈을 한번 비비시고, 자, 여기서는 74. 74. 잘 맞추셨습니다. 네. 자, 이것은 뭐가 보이세요? 우리 사모님, 강아지. 뭐가 보이세요? 강아지. 고양이. 짐승인데 고양이. 고양이에요, 곰이에요, 강아지예요. 네, 강아지였습니다. 네. 이게 다 잘 보일 텐데. 네. 자, 뭐가 보이나요? 이거 정확하게 보이죠? 네, 자동차? 나비. 예, 잘하셨습니다. 네, 시력도, 청력도, 미각도 다 연습하면은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이제 나비 보였죠? 자, 이것은 뭘까요? 15. 오, 잘하시네. 15. 어려우신데. 네, 15였습니다. 야, 여기는 돌고래. 예, 잘하셨습니다. 돌고래입니다. 예, 잘못 샀어요. 예, 저는 지금 이 시간 잠깐 놀아요. 네? 손으로 말하라고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새는 참새도 아니고 짭새도 아니고 바로 날새 하는 거예요. 날새, 나일새, 아니면은 바로 당신 널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할 때 이 세상은 세상에서 제일은 어떻게 할까요?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새는 참새도 아니고 짭새도 아니고 바로 날새 이런 이렇게 민망하죠. 그래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날새 하면 이렇게 민망하니까 아까 웃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억지로 웃어도 내가 웃는 걸로 알고 착각을 하고 내가 젊어진대요. 자,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새는 참새도 아니고 짭새도 아니고 바로 날새. 날새하고 날 창피하죠, 그죠? 그 다음에 널새로 가요. 자, 이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사랑스러운 새는 참새도 아니고 짭새도 아니고 바로 널새. 이렇게 하게 웃는 거예요. 재밌죠? 재밌어요. 자, 또 웃읍시다.
수업 시간 과목별 웃음이 있어요. 국어 시간, 영어 시간, 수학 시간, 음악 시간에 웃음이 따로 있는데요. 자, 국어 시간에는 자, 가나다 시작. 가, 나, 나, 다, 다, 라, 라, 마, 아, 바, 아, 사. 아에 와서는 웃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공부 시간은 B는 웃음이에요. 익살스럽게 A, B, C, D, E, E, 딱 웃는 거예요. 웃을 수도 있죠, 그죠? 그 다음 수학 시간에는 1, 2, 3, 4, 5. 이때는 무릎을 치시면서 박장대소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음악 시계는 음악. 도. 음악은 그거 음이 있잖아요. 그죠? 도, 레, 미, 파. 채무란 무슨 아세요? 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제일 맞으시라고 그러죠? 자, 국어 시간 시작. 가, 나, 다, 라, 마, 바, 사. 뭐 웃음이 그래요. 이제 웃는 웃음. 영어 시간 시작. A, B, C, D, E. 손가락을 손가락질 하면서 좀 신나게 웃으세요. 수학은 진짜 박장대소 하셔야 돼요. 무릎을 치시면서 발을 굴르시면서 오호호 하는 거예요. 시작. 1, 2, 3, 4, 5. 웃을 줄도 모르시네. 자, 음악 시간입니다. 시작. 도, 레, 미, 파. 와,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네. 다시 한번. 도, 레, 미. 집에 가서 연습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들 웃으세요. 자, 지금 한번 웃으셨으니까, 예. 인간 발달의 기초 이론 중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여러분들 이제 가끔 이제 강의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피아제가 어떻게 말했다 하시면서,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의하면 하고 인지 발달의 사람이 아는 것을 어떻게 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피아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플로이드 많이 아시죠, 그죠? 뭐 플로이드나 뭐 융이나 뭐 이런 사람 심리학에 대해서 이제 정신과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면 이분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이드 하면 정신분석 이론을 이야기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엘릭손이라고 있어요. 심리가 사회적으로 어떻게 발달해 나가는가 해서 엘릭손이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메슬로우는 어떤가 하면은 자아 실현을 하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데 인간의 자아 실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얘기한 사람이다 하고 말씀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피아제는 무슨 이론? 피아제는 인지 발달 이론. 플로이드는 무슨 이론? 정신분석 이론. 엘릭슨은 심리사회적 이론. 메슬로우는 자아 실현 이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유아교육을 했기 때문에 피아제의 이론을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그래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은 특히 노년기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그거에 연구를 한 사람들 발표가 꽤 있더라고요. 보면은 오히려 그 노년기를 갖다가 더 인지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것이 있거든요. 이제 피아제 하면은 4단계 발달밖에 없어요. 그런데 형식적 사고로서 딱 끝이 나는데 사실은 후형식적 사고가 전부 노년기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가 되었다. 그 자료는 엄청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분은 인간의 발달하기를 0세부터 2세까지는 감각운동이나 감각으로 발달을 한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은 빨지 여기서. 그죠? 뭐든지 이렇게 빨아보고 먹어보고 이렇게 감각으로 비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알아나가더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세에서 7세는 전조작기라고 하여서 얘네들이 정말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있어요. 2세에서 7세 아이들 보면 너무나 상징적 사고라 그래가지고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상징하는 게 상징이 된 거야. 그리고 자아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거는 남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너네 집이 어떻게 생겼니 하면은 창문을 딱 보고는 네모나게 생겼어. 그죠? 그렇게 하고 지붕을 보고는 뭐 세모나게 생겼어. 그 속에 무엇이 있다는 걸 생각할 줄 몰라요. 예, 그래서 자아중심적이라고 그러고 그 직관적이라고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2세에서 7세 아이들은 물활론적 사고라 그래가지고 모든 것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이제 뭐 베개를 가지고 업고 다니고 아기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나뭇잎이 떨어지면은 아프겠다, 슬프겠다 막 이러잖아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고 알고 있고 살아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비가역적 사고라는 것은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할 줄은 몰라요, 걔네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직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보존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보존성이라는 뭔가 하면은 물이 한 컵이 있잖아요. 그 물을 접시에 부어도 한 컵이고 컵에 부어도 한 컵이지요. 그런데 컵에 물을 부었던 물하고 접시에 부었던 물하고 어느 것이 더 많으니 하면 얘네들은 죽어다 깨나도 컵에 꽤 많대요. 접시에 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탕을 쫙 10개를 흩어놓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또 사탕을 딱 모아놓고 10개를 모아놨어. 그럼 어느 게 많다 그러겠어요? 유치원 아이들 흩어놓은 게 많다. 쫙 흩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많아.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걸 그대로 갖다 옮기면서 이것도 10개, 이것도 10개, 어느 것이 더 많으니 하면은 또 흩어놓은 게 많은 거야. 물도 바라바라 이 물을 그대로 이렇게 넓은데 접시에 부었어. 그리고 여기 다시 또 컵에 부었어. 똑같이? 똑같아? 하면서 어느 것이 더 많으니 하면 걔가 뭐라 그러게? 그래도 컵에 게 많대요.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 유치원까지는 아이들이. 그죠? 그래서 인공론적 사고라는 것은 모든 것은 하면 된다. 인간이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서도 꿈에서 누가 죽었으면 진짜 죽은 거고 그 얘네들은 이렇게 단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하고 수업을 하고 하면 너무 재밌어요. 얘네들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보정 개념도 없고 직관적이고 그냥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구체적 조작기로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하나 둘 셋 넷 세어보니까 이것도 10개 이것도 10개 그러니까 둘 다 같을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형식적 조작기를 여기서
프로이드도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형식적 조작기 사고, 그러니까 11세가 되면 다 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이 사고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를 얘기한 사람이 프로이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삐아제 그렇게 얘기해요. 삐아제가 이제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기를 도식, 동화, 조절, 균형과 적응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 도식이라는 뭔가 하면은 사물이나 사건을 사실에 대해 어떤 게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같이 가다가 저기 있는 거 다리가 4개짜리는 개가 지나가고 있으면은 저기 멍멍이 가고 있네? 다리가 4개구나? 하면 내가 다리 4개 멍멍이. 그래서 돼지를 봐도 다리 4개 멍멍이. 고양이를 봐도 멍멍이. 애들 이래요. 왜? 그것만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게 보는 사실을 그냥 부른 대로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서 조금 발달되면서 이제 더 배우잖아요. 그래서 동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새로운 학습을 하면서 소리를 멍멍 하고 내고, 그리고 입이 이렇게 생기고, 털이 어떻게 난 것은, 개구나 하고 아는 거야. 그죠? 눈이 이렇게 생기거는, 멍멍이가 아니고 고양이. 그래서 이걸 도식에서 동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에 맞게 이제 도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수정하거나 새로운 도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꿀꿀꿀꿀 하고 어떻게 코가 어떻게 생긴 그것은 멍멍이가 아니고 개가 아니고 돼지야. 이렇게 자기가 균형화를 시켜가는 거죠. 끊임없이 그런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사물을 알아나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데 새롭게 접하는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인구 구조에 맞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는 것이지요. 인간이 그렇게 도식과 동화와 조절과 그것을 통해서 균형을 잡으면서 적응하고 만들어가고 이해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삐아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감각운동기에는 영세잖아요. 그 감각을 통해서 모든 세계를 다 입에 넣어보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장난감도 입으로 빨아보고 구강기라 그래가지고 프로이드는 이걸 구강기라고 하죠. 그죠? 감각으로서 느끼는 단계. 그래서 이 감각을 아기 때 많이 발달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많이 빨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젖을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입으로 젖을 빨면서 시력을 통해서 엄마의 그 사랑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손으로는 엄마의 그 부드러운 옷들을 만지면서 촉각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배가 불러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 엄마의 수유가 굉장히 중요한 그 감각을 일깨워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전조작기는 이야기했죠. 그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그냥 보전 개념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 직관적으로만 모든 것을 보고 해결을 한다. 눈에 보이는 대로. 속에 무엇이 누가 살고 있고 뭘 하고 있다. 내용물이 뭐다.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넘으면 이제 초등학교 정도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볼 수도 있게 하고 또 이렇게 달아볼 수도 있고 비교도 할 수가 있는 능력이 그때 가서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식적 조작기가 되면은 모든 추상적인 미국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 온 세계라는 것이 있고 그렇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추상적 사고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피아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 형식적 조작기 이후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은 이후 학자들이 후형식적 사고를 제안을 하면서 성인은 논리보다 경험과 맥락을 통합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계산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은 여러 가지를 논리적으로 또 맥락에 의해서 어떻게 흘려왔고, 그러니까 어떤 그 모든 것을 추상적과 어떤 구체적인 것을 다 종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노년기의 인지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제 피아제를 이 관점에서 형식적 조작기로 끝났는데, 그것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한 건데, 동화와 조조를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가 몰랐던 것, 잘못 알았던 것을 바르게 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새 정보를 적용하기가 동화 조조를 통해서는 어려웠는데, 나중에 지식이 더 이제 쌓이게 되면은 그것을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들로 해서 추상적인 것들을 포함시키면서 그것을 지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이 되면은 경험 기반 통합적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노인들에게는 지혜가 많다.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어떤 구체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경험이나 또 여러 가지 자기가 느꼈던 것까지도 통합을 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노인들에게는 지혜를 배울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얘기가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형식적 사고로서 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는데, 이 형식적 사고 안에서는 모든 경험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답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은 노년이 되어도 계속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논리와 감정과 어떤 막 느낌과 경험, 이것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서 노년에게는 그 한없는 능력과 그 인지가 흘러나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피아제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모순이라든가 복잡성까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노년이 되어야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노인 하나가 없어지면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노인에게는 무한한 지혜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모순과 복잡성을 극복하고 태어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노년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지적 특성 중에 하나가 후형식적 사고로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 그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것까지 노인에게서 나올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이해가 되시죠? 뭐 노인에게서 무슨 지식이, 무슨 지혜가 그렇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예. 정답 1-2는 4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죠? 때로는 1보다도 3이 작을 수가 있는 거야. 그 사고를 노인은 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뭐 사탕새알보다 감자 한 알이 훨씬 크니까 그 사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네. 그래서 노연 인지 발달로 나타난 감정은 메타인지적 사고라 그러잖아. 그 메타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잖아요. 자기 느낌이라든가 그 남이 알 수 없는 것까지
충분히 플러스해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노인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인생 경험에 기반한 지혜가 발달되어 있고 사회적 맥락이라든가 이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노인에게는 뛰어난 거죠.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아주 어린 청소년들하고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노인들은 그만큼 뛰어난다는 거예요. 맥락에 의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복합적인 문제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지혜는 어른에게 가서 배우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고요. 그래서 노인의 어떤 인지적인 취약적도 있죠. 그죠? 잘 잊어먹는다든가 뭐 단순하다든가 이런 걸. 그러니까 또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굉장히 어렵죠. 요즘 제일 핫하게 난리 난 것이 챗 GPT라는 것인데 이제는요 전혀 자기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찾으면 다 나와요. 무엇이든지 물어보면 다 나와요. 우리 집에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하나를 보냈는데 무화과를 보냈어요. 무화과. 근데 그 무화과가 중국산이에요. 근데 요만한 게 하여튼 딱딱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챗GPT에 물어봤더니 그것은 어디에서 생산하는 거고 어떻게 먹으면 되고 그거는 얼마만큼 사람들이 그 중국 거기에서 먹고 있는 어떤 제품이다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심하게 먹을 수가 있더라고요. 뭐든지 찍어서 물어봐도 되고 글씨로 물어봐도 되고 음성으로 물어봐도 다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발달된 그 사회를 따라가기가 인지 유연성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 노인들은 그런 얘기를 취약성이 이제 그런 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새로운 취미와 기술을 배워야 하고 내 자극 활동은 끊임없이 해야 돼.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악기, 외국어, 어떤 퍼즐, 어떤 그런 게임 같은 거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PC나 뭐 태블릿 같은 데에 게임 한 개 정도는 깔아 놓으세요. 이 깔아 놓으신 분 손 들어봐요. 안 하시죠? 굉장히 쉬운 거 많아요. 그냥 하나, 둘, 셋 하면 3개 맞춰주고 막 타일 맞추고 뭐 이런 거 뭐 아주 쉬운 게임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나씩 다운받아 놓으셔가지고 그냥 심심할 때 그냥 이렇게 뭐 앞으로 맞추기, 뒤로 맞추기, 초록색 맞추기 한번 해보세요. 그 시간도 너무너무 잘 가고 재밌어요. 신경 아주 안 써도 되는 아주 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것도 퍼즐, 전략 게임 같은 것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애들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도전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존 지식에 연결하여 여러 가지 설명하는 방식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어르신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 발달, 촉진 전략, 동화 경험하려 이게 동화되는 거예요. 이게 경험을 기반으로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남을 도와줄 수 있고 멘토링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서사구조 활용하는 기업 전략 여러 가지를 우리가 뭐 그림으로라든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기억력을 좋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글씨 그대로를 외우려고 하면 힘들지만은 그것을 어떤 사연과 연결을 해서 외우려고 하시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까 우리 그 목사님이 그 일본 영화 제목이 뭐였어요? 무슨 75? 24. 네, 플랜 75 있죠. 그죠? 그것도 기억이 잘 안 나면 그걸 이렇게 마음속으로 이렇게 찍어놔요. 그 화면을 봤잖아요. 그죠? 그러면 훨씬 더 기억이 잘 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을 하면은 더 쉬워요.
만약에 무슨 뭐 나라 이름을 예를 들어서 탄자니아 그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내가 탄 해가지고 내가 탄 말이 탄자니아를 갔다 왔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게 되면 탄자니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의미와 이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추억과 경험과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림까지 이미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외우는 습관을 가지면 훨씬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정보 처리 속도가 우리는 저하될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정보 단계는 단계화하여서 이제 제시를 하라는 것인데 자기만이 수용할 수 있는 그게 있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들 여기서 광명역을 간다고 하면은 각자의 가는 방법이 다르듯이 그것을 자기만으로 그걸 메모를 해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시각과 메모와 그 어떤 그 사진 기록과 이것을 같이 합해 놓으면은 훨씬 더 그 정보가 내 기억에서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반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 자체도 그 환경에 노출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왜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어도 이게 노트 필기를 해놔도 그 필기해놓은 노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럴 때 나는 어떤 방법을 써야겠다. 핸드폰에다가 날짜별로 적어놓겠다.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죠. 사회관계 위주와 인지 기능인데 사회적 고립은 정말로 치매 위험의 증가가 된대요. 그러니까 혼자 조용하게 살겠다, 혼자 조용하게 보내고 싶다 하는 것은 어른들을 치매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좀 힘들고 내 체력이 안 돼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 만날 수 있다는 거, 뭔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사회 고립을 면하면서 치매 예방도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사실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질문도 하고 하는 것이 이 토론적인 환경이 훨씬 더 나를 활성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의 감정도 인정할 줄도 알고 내 감정도 안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여튼 인지가 저하되는 것. 우리가 말하는 인지는 거의 다 기억력이야.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신체 활동도 우리 노인 인지 기능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죠? 우리가 운동을 함으로써 혈류가 왕성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것이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유산소, 산소를 많이 마심으로 해서 모든 근력 운동에 효과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은 굉장히 우리의 갑자기 뭘 하는 것보다 이쪽에 위험을 감소할 수 있다는.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거 있으세요? 규칙 뭘 하세요? 여기 오시는 분? 걷기 운동. 네? 걷기 운동. 걷기 운동 하세요? 네, 걷기 운동을 하신다든가 간단하게 이 몸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그냥 이렇게 서가지고 이게 목을 이렇게 한 100번씩 돌리래요. 이게 목 디스크라든가 허리 디스크 같은 것도 이걸 방지를 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이게 굉장히 쉽거든요. 이런 활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왼쪽 발을 바라보고 반대쪽 발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운동.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키는 거. 그러니까 어깨를 그러니까 가슴을 쫙 펴면서 어깨를 쫙 이렇게 수축시켜주는 이런 운동도 그냥 이렇게
근데 이것을 어쩌다 한 번 하시지 말고 습관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돌봄 책자 하신 분, 거기 돌봄 책자에 보면은 아침에 하루에 매일 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인지 저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은 이 규칙적인 간단한 운동, 아주 쉬워요. 목 돌리기라든가 허리 돌리기라든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숙여본다든가 이런 거는 아주 쉬운 건데도 안 하고 있거든요. 하면은 그것이 효과가 100배예요. 한 사람하고 한 사람하고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걷는 것도 중요하시면서 하지만 걸으시면서도 이렇게 한 번씩 펴보고 하늘 쫙 쳐다보고 이런 것들, 그 나만의 어떤 그 운동의 그 루틴을 정해 놓으시고 그 활동 정도를 하시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우리 돌봄 노트 하셨으면 그 책에 나오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것도 매일 하시면은 엄청 그렇게 신체 활동이 인지 기능에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거. 그리고 정서 조절과 스트레스는 관리를 해야지요. 예. 스트레스는 자극, 기억, 주의력 모든 것을 저하시켜요. 예. 그렇죠.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는 누구 만나는 것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다음 명상을 하고 규칙적 생활하고 지휘 활동이 필요하다. 우리 신앙인들은 다 이제 기도하시면서 묵상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긍정적 정서는 인지 기능 유지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항상 그냥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정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종합 결론을 보면은 피아제는 이저거 피아제 이론 후기 형식적 발달 단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피아제는 단계 이후의 발달을 제시하지 않았지만은 노년기의 경험 기반의 통합적 사고가 굉장히 심화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년기는 쇠퇴가 아니라 사고의 성숙과 지혜의 확장 시기예요. 여러분들 진짜 병져 누워있지만 않는다면 이 노년의 그 지혜와 그 노년의 엄청난 그 파워는 누구도 못 따라가거든요. 그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이제 이 사람은 성격 구조를 갖다가 원초아와 자아와 초자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원초적으로 누구에나 갖고 있는 거 성격 이런 거 뭐 본능적인 거 있죠.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아라는 거는 본능적 욕구와 어떤 현실과 이렇게 조정을 하는 능력. 초자아는 어떤 그 부모님이라든가 스승이라든가 우리 하나님 이런 것들 그것들의 어떤 그 윤리나 그 예의 범절 이거와 어떤 그 질서 같은 것이 내게 내재되어 있는 거 이걸 초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이드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했는데 이 사람 프로이드의 빙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 내면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선하게 보이고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지런하게 한 사람 같고 친절한 사람 같다 하고 이게 그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은 빙산의 아주 일각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그 무의식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나타나지 않는 것, 저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이 진짜다 이런 것이죠. 전에 우리 송계수 목사님께서 언젠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젠지 모르겠어요. 그 자녀분이 많이 아파서 그 자녀를 얻고 기도를 가시는데 세상에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사모님이 덜컥 얻고 막 올라가더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것이 그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급하면은 여자들이 약한 여자들이 쌀한가마에도 메고 뛴다니까요. 그런 것이 발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 나타나는
얌전하고 착하고 뭐 부지런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엄청난 것이 있는데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밖으로 보이는 걸 가지고 자아라고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의 이런 사람이다 하는 거 보여지는 거. 네,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프로이드는. 그러면서 이제 심리 성적 발달된 모든 것을 프로이드는 성으로 해결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고 이런 데 나오시잖아요. 그것도 만약에 이 세상에 남자는 여자라는 존재가 없다면은 머리 빗고 세수하고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프로이드는 얘기 모든 것이 심리 성적으로 발달되는 거다. 그래서 이 성적인 발달하는 것은 어렸을 때는 입에 있고 입으로 빨면서 아이들이 쾌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난감도 빨고 젖도 빨고 먹을 것도 빨고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조금 발달되면 이제 항문기라 그래서 배변을 하면서 굉장히 막 내가 아주 큰일을 했다. 너무 뿌듯하다. 그러면서 자기 배변을 보고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 나는 똥도 넣을 수 있어.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기기. 그 다음부터는 여자와 남자는 다르네 하면서 그쪽을 속에 관심을 가지면서 남자와 여자를 역할을 배워나가면서 자라나는 성기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잠복기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되면 조금 잠복이 되어 있다가 진짜 생식기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기, 성인기가 되면은 자녀를 낳고 이런 것이 그 모든 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발달은 이 성적 심리에 달려 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막 여자들만 전부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화장을 별나게 그냥 성형수술까지 하면서 이쁘게 할까? 남자도 마찬가지로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네. 심리 성적 발달 단계로 얘기를 한 사람이다. 그리고 엘릭선 있잖아요. 이게는 사회 심리가 발달되는 건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자아 통합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엘릭슨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0세에서 1세 되면은 신뢰 대 불신이야. 그래서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세상에 중요한 존재이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하면은 내가 울었더니 젖을 주더라. 내가 울었더니 기저귀를 갈아주더라. 그리고 내가 조금 불편해했더니 놀아주더라. 이러면서 나는 대단한 존재야. 세상은 믿을만해. 이런 것이 신뢰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가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우느냐 안 키우느냐에 대해서 엄청난 인격의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1세가 3세가 되면은 자율성 대 의심, 수치심. 안 돼. 가지마. 만지지 마. 왜 그랬어? 이런 소리만 요때 많이 들어주면은 나는 창피한 인간이야. 나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해. 하면서 수치심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하고 싶어도 다쳐. 못해. 막 계속 이래버리면은 하고 싶지를 않는 거지. 애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가 봐. 이거는 뜨거워서 안 돼. 이거는 손에 베일 수 있으니까 안 돼. 요거만 해주고 아이가 할 때 하고 싶었어? 그렇게 했구나. 그래 그러니까 다치지. 조심해야지. 이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율성이 자랄 수 있게 하게 해줘 놓고 위험한 거는 위험한 거고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지. 안 돼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해줄게 이랬다가는 이 아이가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수치심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이 영아교육, 유아교육을 해보면요. 모든 원인은 이 3세 이전에 있었어요.
3세. 그래서 정신병원 가거나 어디든지 가보세요. 3세 이전에 누가 젖을 먹고 컸느냐? 누가 키웠느냐? 자연 분만이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살 벌이 8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세 이전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신뢰감을 가지면서 나는 이 집안에서 중요한 존재고, 그래 나는 무엇이나 해도 되는 존재야 하는 것을 3세 이전에 씌워줘야 되는 것을. 그래서 5세 정도가 되면은 주도성대 죄책감이 거죠. 자꾸만 이렇게 그 아이를 못하게 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걸 막아놓으면은 뭐라고 생각해? 난 나쁜 아이야. 그러니까 너 왜 그것도 못했어? 이거 왜 이렇게 해놨어? 너 또 쏟았잖아. 또 넘어졌잖아. 이런 말을 자꾸 해놓으면은 얘가 나는 죄인이로, 난 나쁜 아이인데요? 나 안 착한데요? 막 이래요 아이들이.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주도성을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 때는 초등학교 정도 되면 아이 근면성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반에 장애 아이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걔 가방을 들어줬다 이런 거 얘기하면 너무 잘했구나. 우리 선생님이 쓰레기 버리라고 해서 난 쓰레기 버리고 왔다. 그러면 잘했네 이래야지. 아니 너 그 힘든 거 왜 해? 네가 왜 쓰레기를 버려? 네가 왜 그따위 짓을 해?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그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근면성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열등감이 오히려 쌓여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아이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은 굉장히 자아정체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얘들이 막 변하잖아요. 오늘 어느 날은 가보면 막 가수 사진을 갖다 붙여놨다가, 어떤 날은 가보면 그냥 화가의 사진을 붙여놨다가 가수가 된다 그랬다가 화가가 된다 그랬다가 과학자가 된다 그랬다가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럴 때 너는 맨날 왜 그렇게 바뀌냐고, 무슨 여자애가 뭐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냐 이런 식으로 애를 해버리면은 얘 어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그것도 하고 싶었구나. 맞아, 한번 해봐. 맞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래야 그 아이가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좀 힘든데, 이거는 내 적성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도대체가 무슨 며칠 전에 가수가 좋다고 하더니 또 웬 또 축구냐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체성을 이제 해줘야, 정체감을 제대로 부모가 안 해주면은 혼돈이 생겨가지고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거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죠? 성인 초기 친밀감 대 고립감, 이때는 연애도 해야 되고요, 좋아하는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요, 하다못해 그 팬이 막 돼가지고 가수도 좋아하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제대로 못 보내고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고독하게 지나면은요, 이 친밀감이 생기지를 못해서 나중에 결혼 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항상 고립되고 고상하게만 살려고 하고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중년기가 들면 어떻게 해요? 생산성 대 정체성이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자식도 생산을 해야 돼, 이때는. 그리고 직장도 다니면서 돈도 벌어야 돼. 그런 생산을 해야 되는 거. 그 친구도 많이 사귀어야 되고 사회 관계도 넓혀야 돼. 이런 생산성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없으면 침체되어서 점점 우울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발달 단계가 다 있다. 노년기에 와서 이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에 노년기에 자아 통합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아 통합이 제일 중요하다. 이러면서 심리 사회적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에릭슨이다. 이걸 알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플로이드하고 에릭슨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모든 성적인 근원을 얘기를 하면서 부관기, 항문기, 남극기, 잠복기, 생식기를 얘기한 사람은 프로이드고, 그죠? 그렇지만은 에릭슨은
그 마지막 자아 통합 노년기까지 이야기하신 분이 엘릭슨이다. 그죠? 이것이 이제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이에요. 그 정신 역동적인 이런 것들. 아까 피아제는 뭐라 그랬어요? 뭐가 발달? 인지 발달. 인지 발달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슬로우가 또 나와요. 이게 자아 실현이에요. 아까 그거 자아 통합하고 자아 실현하고 같이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인간이 제일 처음 만족되어야 되는 욕구가 뭐겠어요? 생리적인 욕구예요. 생리적인 욕구는 그게 무의식 중에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이 지금 졸려 죽겠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무리 너에게 뭘 준다고 해도 그것이 좋겠어요? 일단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가지가 않아요. 만약에 배도 고프고 어떤 그제 막 몸도 안 좋고 내가 생리적으로 아주 좋지 못한데 너 오늘 여기 우리 모여서 뭐 어디 친구들하고 어디 막 그 여행을 가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생리적인 욕구가 제일 기본이다. 신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전쟁이 일어나도 배고픈 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화장실 가는 걸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게 이제 생리적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 그 다음에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법칙과 한계를 갖는 구조의 도움으로 공포, 위험, 고통 이런 것에서부터 안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지금 막 집이 막 무너져가고 홍수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거기 안 가게 되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한 욕구. 사람은 안전했을 때 공부도 할 수 있고 취미도 살릴 수 있고 교제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안전까지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그때 가서는 이제 소속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배도 안 고프고 하면은 뭔가 어디 친구를 만나고 싶다. 어떤 그룹에 들어가고 싶다. 어떤 단체에 뭔가 소속되고 싶다 하는 것이 소속되지 않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도 받고 싶고, 그죠? 내가 누군가 사랑도 하고 싶고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생리와 안전이 충족이 돼야만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우리 집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데 무슨 사랑을 하며 무슨 친구랑 교제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게 단계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속과 애정이 이제 그 욕구가 충족이 돼야 하면 그 다음에는 나도 뭔가 존중받고 싶다. 나도 어디 가서 반장이 되고 싶고 내가 어디 가서 뭔가 리더가 되고 싶고 뭔가 이렇게 막 정당도 하고 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것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소속이 되감에 이제 그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자아 존중감의 욕구가 있다. 관심도 받고 싶고, 그죠? 뭔가 뭐 이렇게 나를 좀 나타내고 싶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다 만족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는 거야. 제일 마지막 단계. 자신의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강점과 제한점을 수용하며 독립적이고 자발적이 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인간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가장 상위 단계다. 좀 더 모든 것이 이제 그래도 좀 더 아름답게도 하고 싶고, 그죠? 좀 더 편안한 걸 찾고 싶고, 좀 더 뭐 넓은 것을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아를 실현하고 싶어서 나아간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메슬로의 인본주의 성격 자아실현 요격에 보면 이것이 결핍 욕구가 채워져야만 그 다음 성장 욕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1단계, 2단계가 안 되면은 못 나간다는 것이죠. 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는 거고. 그러니까 메슬로우 하면은 욕구의 5단계. 그죠? 아까 엘릭서는 뭐였어요? 엘릭서? 사회심리 역동, 그거 자아실현 통합까지 나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자, 그래. 자, 메슬로우 자아실현 특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현실에 대해 효과적 지각을 하며 편안해한다. 불만 없이 자신의 본성과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 제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행동에 꾸밈이 없으며 내적 생활, 사고, 충동에 꾸밈이 없다. 자신감이 있는 거죠. 당당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외부의 문제에 크게 관심을 가지면서 큰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이 단체까지도 이끌어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아실현을 얘기를 하면서 심리학자 이 사람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노이드인데 케이츠 치프 노이드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감옥이 있대요. 6가지 감옥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감옥에 한 번 들어오면은 나오기가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다 하면서 그렇지만 이 감옥에서 탈출해야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감옥을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인간의 감옥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보셨죠? 이 감옥에 보면은 처음에 자아도취 감옥이 있대요. 나는 잘났어 막 이런 거 있죠.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누가 감히 나를 건드려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비판의 감옥이 있어요. 아우 뭐 저래 또 나는 또 왜 이래 하면서 비판을 하는 감옥이 있대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절망. 항상 그냥 자기 헤어나지 못하고 뭐든지 잘 안 되고 이렇다면서 절망해버리는 감옥이 있고 그 다음에 과거 지향의 감옥.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 지향이 굉장히 많죠. 아 나 옛날에 달리기도 너무 잘했는데 말이야. 나는 개주 하면 1등 먹었어. 막 이런 거 많지요. 내가 회사에서 내가 한번 호령을 하면 막 직원들이 막 벌벌 떨고 어쩌고 막 이런 것들 과거 지향 감옥이 있고요. 그다음에 선망의 감옥이 있대요. 그냥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자꾸만 부러워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질투의 감옥. 자아도취, 비판, 절망, 과거 지향, 선망, 질투의 감옥.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것이 있나요? 다 있어요. 인간이 이게 없으면 사람이 아닌데 이것을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자아도취의 감옥은 주로 뭔가 하면은 자기 이미지. 나는 잘났어. 나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하는 거 있죠. 이게 자아도취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자아도취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어떤 나를 감히 그렇게 막 하면서 자존심에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노년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과거 성취에 집착을 해. 자꾸 옛날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옛날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이래봬도 옛날에 뭐 했었는데 이러면서 그 현재 자신 지금 힘없고 돈 없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거야.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회복해라. 좀 겸손하고 지금을 모든 사람들을 인정하는 공감 능력을 가져라. 그죠? 그래서 어떤 이거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내려놓는 것을 같이 이렇게 토론도 해보고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보면은 맨날 나는 내가 왜 이러지? 왕년에 내가 이것이 아니었는데 하는 자기도취에
감옥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비판의 감옥은 뭐예요? 그냥 이것도 눈에 거슬리고 저것도 눈에 거슬리고 그냥 도대체가 편안하지가 않는 거야. 예, 완벽주의자인 거죠. 그죠? 저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것이 없어요. 그 자기 실수도 못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이 불안하고 자꾸만 뭔가 자꾸 통제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노정기는 양상이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안 보여요? 노년기 양상. 비판의 감옥에 들어가 있는 노년기. 세대 비판, 통제감 상실로 상실로 인한 인한 판단 판단 과다. 강화. 그죠? 예. 저 어린 것들이 말이야. 예. 저 젊은 것들이 막 이러면서 내가 클 때는 안 그랬는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거죠. 그죠? 대처법은 뭐예요? 판단을 중지하고, 그죠? 공감 훈련을 하고, 또 자기 자신도 현재의 자기를 수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이런 것도 실습 같은 것도 해보면 재밌어요. 그냥 절망의 감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무기력.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아이고 그뭐 부천 웰다잉 뭐 홍콩이니까 뭔가 한다는데 내가 거기 가서 뭔 그 하루 어쩌고 막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까 원인이 뭐예요? 상실, 외로움, 학습된 무기력. 그죠? 나 이제 뭐 80 노인이야. 그래.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고 마는 거, 절망하는 거지. 그죠? 생애의 의미도 상실하고, 상실 갖고, 뭐 영화 보러 가자 그래도 그 영화 지금 가서 뭐 하겠어. 그죠? 그런 노인들 참 많아요. 어디 좀 단풍이 참 좋대더라. 우리 가서 사진을 좀 찍으러 좀 가자. 아이고 내가 지금 가서 사진 찍어 뭐 하겠어. 이러지요. 그죠? 네. 의미치료,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연결을 해요. 그런 사람들 보고 좀 나와라. 함께 가보자. 가서 강의도 듣고 우리 교제하고 그렇게 하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작은 선물 찾기. 내가 다 늙어서 뭘 줘. 그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면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줄 수 있는 거. 성문 목사님,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있지요. 아직도 많지요. 목사님은. 누구? 목사님은. 나? 네. 목사님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이고 내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생각이세요. 전자예요, 부자예요? 전자지. 전자지요. 맞아요. 여기 오신 분은 다 전자예요. 그래서 절망의 감옥에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빠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 시점에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 과거 지향의 감옥. 이건 아까 조금 비슷하긴 한데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과거 지향적인 거? 그 중에서도 그 남자분들은 주로 보면은 막 내가 과거에 막 떵떵거렸다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여자를 보면 아이고 내가 뭐 그때도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뭘 이래요. 좀 이상하게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의 상처라든가 후회되는 거 어떤 그 미련에 묶여가지고 현재를 살지 못하는 상태 이런 상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충분히 있지요. 그죠? 나 안 돼. 나 못해. 뭐 그때도 이랬는데 뭐 지금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이런 거. 그죠? 그래서 어떤 그 미해결된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 상실의 아픔이라든가 그 어떤 통제된 상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거기 묶여가지고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거 제약 감옥에 놓이는 특징을 보면은 그 자아 통합을 잘 못하고 자꾸 절망에 빠지거든요. 예.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계주 선수까지 했었는데 내가 왜 이래? 그때는 내가 부르면 짝짝 뭐가 왔었는데 왜 안 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서 자꾸만 지금 현재를 갖다가 좋게 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해방의 방향을 어떻게 하면은 수용하고 회상 치료를 하면서 의미를 재구성이 내가 과거에는 이런 사람이었지만은 이제 뭐 어떻다는 거야. 내가 지금도 나도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나는 나갈 수 있어. 이런 걸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나면은 다시 나의 시간이 흐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80일에도 90일에도 나는 할 일이 있고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죠? 나는 뭔가 누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과거 지향으로 가지 말고 현재 오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죠? 자, 선망의 감옥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막 옆집은 저런데 우리는 왜 이래? 저 집 아들은 이런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래? 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비교하죠. 자기네 아들도 훌륭해요. 건강하고 걱정시키는 거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됐을 텐데 제 집은 막 용돈을 막 한 달에 얼마씩 보내주더라. 막 그냥 외국 여행을 막 시켜주고 이래 자꾸 비교하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뭔가 하면 사회를 비교하고 자기랑 맞추지를 못하는 거야. 자기의 현실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타인의 삶을 비교하면서 쟤는 저렇게 뭘 잘하는데 나는 카톡 안 할 줄 모르고 뭐 이러면서 괜히 소외된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지 좀 배우려고 노력하고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하면 되네. 나한테도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것을 찾아가야죠. 그죠? 그래서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고 감사 일기도 써보면서 그래서 나도 누구에게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찾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죠? 부러운 사람을 통해 부러운 사람이 다 있지요. 그죠? 친구들하고 우리 여자들하고 친구들하고 모였는데 우리 집 아들보다 저 집 아들 우리 며느리보다 저 집 며느리가 굉장히 효도를 잘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속에 자기 만족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선망의 감옥에 갇히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질투의 감옥이 있어요. 연세가 많으시면 질투가 없나요? 있어요. 그치요, 있지요. 저게 나 무시해? 막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뭔가 이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누리는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 그죠? 이거는 자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애착 불안. 그리고 자기를 가치 있게 보는 그 가치 부족.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심 상실에 대한 두려움, 소외감. 그죠? 왜 우리 아이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지? 어떤 모임에 가면 왜 나를 그렇게 환영을 하지 않지? 뭐 이런 것들. 그러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늦게 왔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헌신한 것도 없는데 하면서 질투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회복하고 어떤 자기 가치를 인식하고 그 세대와 그 사람과 그 존재와 결혼을 잘할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 나만 쏙 빼놓고 자식들끼리 여행을 갔어. 그런 자식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나 빼놓고 뭔가 했어. 그럴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잘 갔다 와라. 나는 내대로 이렇게 살아보는 것도 있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6과목의 구조와 논역기 해방의 방향에는 과거 지향적인 거는 이제 수용을 하고 현재를 수용하고 해상 치료를 할 수 있고, 이제 손방할 때는 자기 자비와 자기 현재를 감사할 수 있어야지 자꾸만 부러워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질투가 날 때는 어떻게 해요? 신뢰와 관계를 확장을 시키시고, 막 자기 잘난 맛에 자기 도취에 빠졌어. 그럴 때는 나보다 잘난 사람도 이렇게 있구나 하고 자기 진정성을 찾아야 되는 거죠. 막 비판하고 요즘 세대가 왜 이래, 젊은 것들이 왜 이래, 막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관찰하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괜히 막 과거를 생각하면서 절망에 빠지고 소외된 것 같을 때는 의미한 행동을 활성화시켜서 내대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노년기의 지혜는 감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품는 데 있다는 것이죠. 감옥은 어디 가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내가 잘 요리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결론. 노년기의 자아 해방을 하려면은 삶의 후반부는 결핍을 채우는 시기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감정을 이해하고 통합하는 시기. 자아 통합이라 그러잖아요. 나 과거에 열심히 살았어. 과거에 나 돈도 많이 벌었었고, 근데 지금은 또 괜찮아. 지금 나 이렇게 건강하고, 지금도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고, 지금도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많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를 통합하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감옥은 나를 지키려 만든 마음의 벽이자 해방의 문턱이다. 그런 감옥들이 다 있지만은 그것을 다 정화시켜 나가면은 오히려 나를 해방시키는, 갇혀있는 게 아니라 해방의 문턱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어떤 감옥에 머물려 있나요? 한 번쯤 생각해보고 나눠보고 같이 실습도 해보면 참 좋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더 할까요? 그만 얘기했지. 네? 제가요. 아직 좀 뭐가 네, 많아요. 네. 거의가 비슷한데, 노년기 특성은 어쨌든 외모가 변하고 감각 기능도 변하고 치아도 변하잖아요. 근데 치아가 저는 이빨만 상하는 줄 알았더니 잇몸이 녹는다 그러네요. 맞나요? 치아, 잇몸이 녹아지면은 임플란트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는. 치아도 변화가 되고 목소리도 변화되지요. 네. 피부도 변화되고 정신운동기술도 변화되고. 그럴 때 어떻게 적응해야 될까요? 조부모 역할을 잘 하면서 사별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요. 미방인 역할도 잘 감당하고, 이제는 모든 것에 은퇴가 되었으니까 퇴직자 역할도 잘 하면서 그렇게 바꿔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지금 돈 못 벌어. 그래서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지금 이쁘지도 않아.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돈을 못 벌고 나는 연약한 중에 있지만은 나를 도우는 사람들은 지금 돈을 벌고 있어. 네? 나를 조금 덜 가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가 개발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요. 퇴직자 역할을 잘하는 거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수용. 죽음에 대한 수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죽음이 와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만 이런 자세가 되는지 참 그게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멋지게 살까 이런 것들. 이거 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